여러분 안녕하세요. 링링이파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교과서 보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자, 교과서를 처음 볼 때 굉장히 난해하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두 권도 아니고 20 몇 권씩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처음에 분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했던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오늘은 교과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이고 해냄에듀예요. 이 교과서 하나로 일단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작년에 교과서를 전권을 모든 출판사를 다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판매를 하는 바람에 교과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교과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교과서 분석 강의가 있을 거예요. 교과서 분석 강의 들으면서 그 방법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선생님만의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분석을 해도 좋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최쌤 강의를 들어서 그 선생님 강의에서 이제 몇 권을 추려서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눈여겨보다가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저만의 방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교과서 처음에 펴면 목차가 있죠. 목차를 일단 한번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제 좀 난해한 게 우리가 도판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도판에는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가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교과서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 봤는데요. 교과서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시험 한 달 전까지 계속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교과서 페이지가 있는데 처음에 뭐 감각 이런 거는 크게 눈여겨볼 건 없어서 일단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 여기에서 출제가 된 거는 조금 많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고 좀 특별한 영화가 있으면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몇 군데 찝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만나다. 자, 창의융합과 관련된 얘기죠. 뭐 스팀 교육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최근에는 미술이 분야가 다양하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 같은 거 조금 기출될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출을 분석한 지 조금 오래돼서 이게 뭐 이번에 나올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만 알려드리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 키네틱 아트 작품이 있죠. 최우람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은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다뤄지고 있었고요. 키네틱 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분야예요. 그럼 이런 도판을 위에다 키네틱 아트라고 써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얇은 이제 포스트잇 띠 같은 걸 일단 붙여놔요. 혹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여기서 봤던 게, 자, 전시관, 박물관 뭐 이런 거 요새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일 도슨트 되어보기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작품 선정하기, 정보 수집하기, 자료 제작하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는 거, 뭔가 이런 화살표가 있으면 일단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풍속화 도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비교 관점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출이 유사하게 된 적이 있으니까 이런 도판이 나란히 나와 있다면 이걸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교과서로 넘어가서 볼게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시면 개성 있는 프로세스 폴리오 이런 한 페이지가 되는 게 있죠. 이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기입형에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로 문제를 낼 만한 그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교과서를 넘기시다가 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낼만하다,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에 조금 낯익은 게 나오거나 혹은 낯설은데 뭔가 단어가 명확하게 떨어진다든지 혹은 요즘에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것도 이렇게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한 작가를 다루고 있어요. 황주리 작가 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 작품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는 글을 읽어보시고 도판 같은 거, 이 유명한 작가의 생소한 도판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을 1회독 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조각가 이재효 이런 식으로 이재효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냥 이렇게 눈으로 슉슉슉슉 보면서 뭐 중요한 거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 보면은 정물화나 뭐 추상화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 개념을 쉽게 풀어놓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그냥 슬슬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서예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전예, 해, 행, 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와 있고 또 이 작품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작품 같은 거 한 번씩 봐두시면 좋겠죠, 당연히. 서예는 그래도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김정희 워낙 유명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유명한 작가 작품인데 약간 표시를 해두고 싶다 하면 이렇게 별표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색깔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또 이런 공예 파트 있죠. 공예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판화도 마찬가지예요. 판화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과정을 묻는 문제, 우리 기출 되게 많이 됐었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문제는 무조건 풀어주셔야겠죠. 표현 파트에서 점수를 잃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서 모든 교과서의 그 과정을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페이지씩 넘겨보다가 조금 뭔가 눈에 확 띄는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뭉크 작품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라든지 이렇게 서예가 나온다면 서예 파트라든지 또 뭔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지 한번 지금 볼게요. 뭐 이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명칭 같은 것도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 도판을 그러면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직이나 사용하시는 펜 이용해서 이 페이지 이렇게 크게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도판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회독을 마치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다. 뭐 유명한 작가 작품이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사진 찍는 게 훨씬 편해요. 요새는 뭐 저 같은 경우 갤럭시 사용하는데 갤럭시 그 편집 툴 이용해가지고 네모나게 잘라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뭐 이건 개념이니까 안 찍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판본체 하나 공체 정자 하나 그리고 흘림 하나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찍어서 여기를 잘라줘도 되겠죠. 근데 찍을 때 이 공체 흘림이라든지 공체 정자가 같이 나오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 했나? 이상현 글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거 캘리그래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이게 한문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의 한글체인데 한글 글씨를 캘리그라피로 했다는 거를 여기에다 이제 크게 써주는 겁니다. 캘리그래피 이렇게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찰칵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찰칵 찍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PPT 사용하시죠? PPT 같은 거 들어가시면 세로 구도가 있어요. 세로 구도로 하셔도 되고 편하시면 가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구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PPT 화면이 준비가 됐다고 하면 아까 서예 있었죠? 여기다가 서예라고 엄청 큰 글씨로 써요. 그리고 아까 그 모아뒀던 글씨를 여기는 판본체 있으면 판본체 딱딱딱딱딱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공체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황주리 작가 있었죠? 황주리 작가의 작품을 다 모으면 끝도 없겠죠. 그 중에서 뭔가 설명이 조금 디테일하거나 내가 모르는 이 작가의 작품을 몇 개 넣어둡니다. 아는 작가 작품을 굳이 넣을 필요 없죠. 그럼 이걸 또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제가 만든 이 서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활용해서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만든 부분이라도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시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 화면에 있는 거를 편집하기 툴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이라고 치면 여기 여백이 이렇게 막 책상이 나온다든지 더럽죠? 그럼 이 부분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그 무슨 툴이죠? 이렇게 생긴 툴 있죠? 이거를 각을 맞춰서 딱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를 여기 폴더 같은 데다가 한 군데다 모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긁어서 드래그해서 하나씩 딱딱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뭐 글씨 텍스트 상자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장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교과서를 일일이 펴보지 않아도 서브노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뭐 과정 폴리오 이런 글 나왔었죠. 프로세스 폴리오 나왔었는데 프로세스 폴리오가 약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안 된다고 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모으고 그리고 또 한 페이지는 아까 뭐 전시 그리고 뭐 미술관 뭐 이런 거 교육 있었죠. 이런 거랑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순서가 있으면 순서 같은 거는 사진 찍으신 걸 붙이셔도 좋고 아니면 글로 쓰셔서 이렇게 하나씩 만드셔도 돼요. 이 작업이 불편하시면 사진만 모아 놓으시고 이거는 손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거를 이제 지금 시기에 하기에 가장 좋은 작업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끝나가고 9월이 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머리를 쓰진 않지만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희망? 뭔가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하셔서 이제 곧 9월 파이널 가시죠. 9월 파이널 전에 끝내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 사실 10월 뭐 이때까지 계속 했어요.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계속 봤기 때문에 이 기간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딱 시작하시면 좋아요. 저도 교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권을 사놨잖아요. 그게 40 얼마가 들었는데 미루고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 이때쯤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 비중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PPT로 만드는 그 편집하는 방법까지 같이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몇몇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캡처를 떠뒀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올려볼까 합니다. 날이 많이 덥고 지치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힘내시고 제가 저번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끗 차이를 만들고 그 한 끗 차이가 반드시 최종 합격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커피 한 잔 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